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은 펫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고요. 네, 펫산업 스타트업에서 네. 펫 스타트업이 한창 붐이었거든요. 한 맞아요. 4년, 5년 전에? 왜냐면은 그때 이제 출산을 하기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맞아. 약간 1인 가구들 맞아, 맞아. 특히 위주로도 그렇고 강아지, 고양이 등등 펫을 키우고 이런 니즈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들을 타겟으로 한 뭔가 펫 산업 이런 펫 스타트업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까보니까 이제 돌이켜보니 딱히 이익이 나는 곳이 없다라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촉망받는 분야였잖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 천만 가구, 천만 가구에서 키우고, 막 요즘 그죠. 컨텐츠도 뭐, 강아지 약간 뭐 관련된 컨텐츠 되게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 많이 생겼었죠. 네, 그 강영욱님 막 맞아요. 나와가지고 뭐 강아지 행동을 고쳐준다든지. 한때 붐이었죠. 네, 그죠. 막 그거 난리가 났었는데. 워낙에 한국의 트렌드에 민감한 나라라서 그런가. 그때는 진짜 한창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그래서 투자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 이런 곳들의 뭐 대기업으로 예를 들자면은 GS 같은 곳에서도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인수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비즈니스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수요가 별로 없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언뜻 생각하면은 뭔가 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들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나 보네요. 네, 이제 반려동물 스타트업이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투자를 받은 곳들만 해도 100여 곳인데 이게 상당한 거거든요. 와우.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게 성장하는 시장인가 과연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 공시가 되는 이제 스타트업이 한 3군데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펫프렌즈, 어바웃펫, 피펫 이렇게 있거든요. 꽤 규모가 그래도 있으니까 공시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제 펫프렌즈가 매출이 800억 정도, 어바웃펫이 400억 정도, 피펫이 300억 정도인데 일단 세 개의 회사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커머스 비중이 높다. 네, 대부분이 커머스다. 네. 반려용품, 뭐 사료, 옷 이런 용품 등등 이 비중이 높고 마진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적자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매출액이 사실 뭐 몇백억 정도 되는데 반려동물 전체 시장 한국 시장 규모가 4조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거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숫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 시장 규모의 카운팅이 되는 게 커머스 비중이 좀 낮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세계 회사들 이런 펫 스타트업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5년 전이 붐이었어서 네네. 그 전에 설립된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근데도 이제 아직 이 정도 그러게요. 매출밖에 나지 않아서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업력이 좀 됐는데. 네. 그래서 먼저 펫프렌즈 먼저 이야기해보자면은 이게 네. 제일 큰 회사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가장 큰 펫 관련 회사고 펫 네. 커머스 위주로 하는 회사이고 네네. 이게 직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쿠팡 같은 매출 구조인 거죠. 재고를 떠안는. 네. 네. 근데 이제 매출 원가가 높아서 마진을 남기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적자폭이 좀 크다고 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게 쇼핑몰이고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반려동물 스타트업들의 경쟁사가 서로가 아니고 뭐 네이버나 뭐 다른 곳들에서 파는 그런 곳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마진을 더 남기려고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상당히 마케팅 비용이나 광고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적자를 내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바웃펫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GS에 인수가 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가율이 매출액의 한 77% 정도 엄청 높은 수준이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공통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콘텐츠 발행 비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펫 관련돼서 이제 홍보도 할 겸 콘텐츠를 많이 발행을 하는데 이런 비용도 사실 마케팅 비용의 일환인 거죠. 아, 뭔가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해서 약간 영상 그렇죠. 콘텐츠 위주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피펫이라는 곳은 제가 듣기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처음에 이제 뭔가 반려동물 검사? 건강검진? 소변검사? 같은 걸로 이제 먼저 이걸 해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좀 유저들을 많이 모았던 케이스라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검사가 전문적인 검사가 되지를 않고 뭐 그런 거잖아. 뱅크샐러드에서도 유전자 검사 같은 걸 약간 홍보를 했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랬죠. 네.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피펫도 약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했으나 사실 전문적으로 이게 뭐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모아놓고 이걸 사람들을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유저들을. 그래서 영업 손실이 가장 높았고, 그래도 문제가 개발 인력을 뽑기를 시작했어요. 개발 인력이 상당히 인건비가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정확히 뭐 어떤 거를 하겠다라는 목표 없이 뽑게 되면은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규모는 피펫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비용 규모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비용을 들인 것 대비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던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쟁도 심하고 네.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뭐 마케팅비부터 이제 인건비까지 네, 시장도 작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회사들 상황은 이제 공시되는 자료가 있는 회사들 상황은 네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펫 산업 전반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은 저도 한 5년 전 이때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성장할 것 같은 시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가 약간 1인 가구 붐 맞아. 플러스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그 인테리어도 해서 오늘의 집 같은 것도 붐이 맞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이런 약간 성장, 기대감 이런 게 있었던 시기거든요. 2018년, 뭐 19년.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한 5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해요. 꽤 많네요. 네, 꽤 많죠.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가 한 4.5조 원 정도. 이고 여기에 이제 이 동물 마리수, 개체수가 한 700만 마리라고 치면은 이제 연간 한 마리당 64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걸 돌이켜 보면은 별로 크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러네요. 생각보다 저는 이거보다 많이 쓸 줄 알았는데. 그죠. 그리고 이 여기에 들어간 대부분의 비용이 그 동물병원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료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사실 보면 뜯어보면은 뭐 사료나 뭐 반려용품이나 이런 것들에 투입되는 내가 예산을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네. 병원비만 내기에도 지금 네. 바쁜. 사실 저 시장 규모 저 4.5조 안에 병원비가 상당한 거 아닌가? 네. 비급여겠죠? 그럼 뭐 안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안 되겠죠. 네, 그냥 그죠? 부르는 게 값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그래서 동물 보험도 좀 약간 활성화되기 어려운 시장 상황도 있었던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동물이 사실 아픈 게 제일 뭐 이걸 치료하는데 돈 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뭐 커머스나 뭐 이런 것들은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어 보이고. 부수적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 성장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체수 700만 마리, 뭐 500만 가구, 이게 아직 작은 게 아닌가 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큰 것도 아니고 뭐 미국이나 큰 땅덩어리가 큰 나라처럼 밖에서 많이 키울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맞아요. 다들 아파트에 보통 키우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수요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 네, 논리적인 띵킹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커머스 지금 이 세 개 회사가 하는 걸 보면은 커머스가 확실히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매출 원가가 너무 높고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이익을 얹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시장과 비교했을 때도 시장 규모가 좀 작고 이렇게 더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고관여 고객들이 별로 적은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이 있고요. 앨리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동물을 키우셨나요? 이전에? 제가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냥 병아리 약간 요즘 너무 옛날 네, 아닌가요? 이 정도 외에는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렇게 키워본 적은 사실 없어가지고. 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키워보고 그 다음에는 이사를 좀 많이 다녀서 키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왜 예전에 펫 산책시켜주는 서비스도 많이 있었어요. 스타트업 중에. 맞아요. 이런 1인 가구들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그 펫이랑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없는 기간에 이제 방문해서 산책시켜주고 뭐 그런 서비스도 있었고, 뭐 유치원 뭐 요즘 많죠. 유치원 뭐 호텔 뭐 이런 것들 많죠. 네, 그런 것들 많은데 맞아요. 사실 이것도 약간 좀 시들해진 게 아닌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한참 이게 뭔가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 분야인 거잖아요. 이 반려동물 그렇죠. 커머스라는 거는 병원비는 일단 어쩔 수 없는데, 아프지만 않으면. 네, 네. 커머스는 사실 이제 뭐 일단 먹는 거 빼고 사료 빼고 그냥 그 외에 사야 될 것들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당장 강아지 옷이 막 10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 분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사람이랑 좀 다르게 강아지는 너무 종류와 크기와 막 다르죠. 너무 다양하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히트 상품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렵죠. 뭐 취향도 다 다르고, 캣타워를 뭐 샀는데 어떤 고양이는 이걸 좋아하는데 어떤 고양이는 안 좋아하고 등등. 그래서 좀 이게 맞추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좀 어렵죠. 드네요. 네. 뭔가 하나로 대박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플러스 이제 프리미엄으로만 하기에도 좀 버거운 시장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그러면 더 안 그래도 작은 시장에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프리미엄만 본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면 명품을 걸칠 수도 있잖아요. 아, 그죠, 그죠. 네. 근데 반려동물한테 걸치게 한다.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고관여층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되게 우리가 그런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보는 그런 그 반려동물들은 되게 이제 그 반려동물 중에서도 잘 사는 그렇죠. 아, 인플루언서 네, 이런 네. 동물 네. 느낌. 그런 동물들인 거고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사실 많을 거잖아요. 네. 저는 또 약간 그런 생각도 든 게 그 콴다라는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거는 그 학생들이고 실제로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다르다. 간극이 있죠. 네, 간극이 있으면 그것도 수익화할 때 약간 걸림돌이 그죠.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동물이 비슷한. 동물이 서비스를 받는데 사람이 돈을 낸다. 그렇죠. 돈을 내는 사람이니까 그 의사결정은 이제 돈은 주머니 그죠.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니까 이게 뭐 동물이 이거를 좋아한다고 만족하니 하고 물어볼 수도 그러니까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뭐 동물이 좋아한다고 뭐 더 사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맞아요.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또 힘든 부분이 또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서로 다르면. 이게 뭐 좋아하는지 뭐 만족도 별점을 주세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간접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아는 거니까 그런 만족도 같은 것도. 네. 아, 네. 재밌네요. 그런 거랑 저는 또 이게 너무 커머스 위주다 보니까 이 펫 스타트업들의 BM이 네네네. 다른 이미 존재하는 쇼핑몰이랑 너무 겹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왜냐면 이미 뭐 이런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다른 뭐 쇼핑몰들, 온라인 쇼핑몰들, 다른 곳들이랑 같이 하고 있을 텐데 굳이 이 스타트업 플랫폼 위에 더 할인해서 들어가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영업 전략, 커머스 전략이 좀 쉽지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너네만의 엣지가 뭐냐? 네, 라고 했을 때 약간 애매한 거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피펫이라는 곳이 이제 좀 검사를 해주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뭐 추천을 해준다거나 뭐 커머스를 더 추천해준다거나 그런 거를 엣지를 노렸을 것 같은데 이게 정밀한 뭐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검사라서 그게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하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은 느낌. 뭐 구체적으로 뭐 진짜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다. 근데 초반 관심을 끌기에는 좋았는데 그 후로 이제 BM이 애초에 아니면 BM이 그런 검사 위주로 돌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서 좀 이걸 BM을 더 확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약간 좀 일시적이었다. 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걸 끌고 가기에는 조금 그런 느낌이 살짝 있고 그럼에도 이제 막 투자를 많이 받았던 거는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큰 관심인 거죠. 엄청 붐이 있었어요. 그 한때. 되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반려동물이 우리의 가족이긴 하지만 그쵸. 시장이 어려워질 때에는 큰 이제 플러스 알파를 더 지불하기는 어렵다. 빠듯하다. 허리띠를 졸라말 땐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래서 이 버티컬 그 쇼핑몰들이 성공하는 게 되게 어렵죠. 네, 원래도 어려웠지만 점점 더 어려운 것 같고 정말 이제 딱 엣지가 있는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무신사 요 정도, 그러니까 패션은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패션은 또 쿠팡이랑 네이버한테 뭐, 물론 경쟁을 하겠지만. 선호와 취향이 있으니까 또, 이 브랜드와.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패션은 내가 쿠팡에서 산 옷을 입었어와. 그래도 뭐, W 컨셉 이런 데서 산 옷을 입었어는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런 엣지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가 재밌었어요. 이제 서비스를 받는 받는 동물과 이 돈을 지불하는 인간이 다르다. 측정하기 어렵다. 네, 측정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런 커머스 말고 이런 산책, 강아지 산책 서비스가 사실 한국 실정에 되게 맞는 서비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1인 가구 많고
근데 또 키우고 싶고 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되게 적합한 서비스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또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마진을 많이 남기기가 좀 어려운 구조? 네. 네, 이게 단점이죠. 네. 맞아요. 선뜻 이렇게 지출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네.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인건비를 생각하면. 네. 이게 또 경기가 안 좋은 거에도 그 영향도 꽤 큰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커머스, 산책 말고 다른 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까요? 병원 뭐 이런 거 말고는 호텔, 강아지 호텔. 호텔, 뭐 그런. 호텔 이층?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행을 가게 되면 못 돌봐주니까 이런 공항 근처에 강아지 호텔 아오. 뭐 이런 거 어떤가요? 그런 것도 괜찮다. 네, 딱 맡기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유 호텔, 유치원. 결국에는 근데 또 약간 이런 건 네. 뭐 스타트업스러운 건 아니니까 네, 또. 그러니까 약간 네. 그게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제 키워야 될 비즈니스인가를 생각하면 약간 물음표인 거죠. 네. 일단 그런 곳들은 뭐 병원이나 뭐 애견 카페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매일매일 써야 되긴 하니까 주변에 있긴 하잖아요. 근데 또 이것들은 스타트업스러운 건 또 아니기도 네. 하고 네, 애매하네요. 자업에 가까워서. 네. 네, 좋습니다. 오늘 펫 시장, 펫 산업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